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선 뉴스할 시간에도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일제강제 동원 배상 판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 즉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이 낸 보상금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배상 소송을 주도했던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어떤 의견일지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열린 공청회 그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하셨다가 지금 불참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아무 연락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누가 발제자인지, 토론자들은 누가 나오는 것인지 하도 답답해서 무슨 정보를 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외교부에 며칠 전부터 문의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보안을 이유로 그 하루 전인 어제 그것도 저녁 6시에나 발제문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 아파트 주민총회도 이렇게 날림으로 치를까 싶은데, 예. 아무리 요식행위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비상식적인 토론은 처음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토론회가 다름 아닌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 문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측인 저희는 그 토론회에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발제문도 주지 않고 토론회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수모를 받아가면서 그 토론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야말로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회가 의견 수렴을 하는 마지막 절차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날림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정부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그동안 검토한 정부안 이제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최종안을 일단 제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3자 대위 변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배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전범 그 피고 기업인 미쯔비시나 일본제철이 배상하라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본 기업 대신 그 배상 의무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서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그 승소하신 피해자들한테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스코에서 한 40억 내기로 이미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금 청구권 수혜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로 애꿎은 지금 포스코로부터 40억을 뜯어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청구권 수혜 기업들이 져야 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저는 도의적 사회적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사회적 도의적 책임과 배상 의무가 일본 기업한테 있는데, 일본 기업의 채무를 그 기업들로부터 뜯어가지고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문제는, 이건 전적으로 질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그야말로 그 일본 피고 기업이 지도록 했던 대법원 판결 취지를 180도 뒤집은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그 뒤바꾼 것이어서, 이것은 누구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적 정서에서도 치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 기업이 과연 그러면은
피해 배상금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큰 관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이 물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어느 정도 포스코의 경우에는 뭐 수혜 기업으로 이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내놔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늘 정부 쪽에서 설명한 걸 보니까 일본 기업이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 설명에서 그러니까 네. 정부는 그동안 일본과 여러 차례 교섭을 가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일본 피고 기업이 돈도 안 내놓을 것 같고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이 로부터 사과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그동안의 협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성과가 없었는지를 사실 고해성사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특히나 한일 간 관계에서 일본의 선이나 어떤 선이나 성의 호응 이게 특히나 한일 관계에서 있어 본 적이 있었는지 네. 제가 그 사례를 찾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 취지는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산을 뭐 물론 이제 전범 기업들이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그 돈으로 사실은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 정부 안은 일본 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 내용하고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본 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배상 의무를 져야지 무슨 자발적 참여라니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할 사람한테도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오라고 합니까?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 권위가 과연 이 정도까지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나 국익이 과연 일본 배상 의무를 진 일본 기업들한테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것이 과연 법치이고 국익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이게 피해자들이 그 우선에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지금 요구했던 거였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라고 밝혔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으로부터 사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옆집에 그 삽 한 자루를 빌려서 쓰더라도 미안하다라고 느껴지면 미안하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은 상식이잖아요. 예. 그런데 단순히 금전 거래가 아니고 이것은 일제의 식민 지배 그다음에 전쟁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반인도적 불법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린 돈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네. 법원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었던 것은 그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일본의 사과가 있지 않는 한 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금당 할머니가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내가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진짜 포기했다. 나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도 일본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일왕도 얘기했던 것 통석이염이라는 게 갑자기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여러 차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사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추가로 호응이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 호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식의 일본 정부 사과는 그동안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무라야마 다마도 있었고 고노다마도 있었고 그다음에 간나우또 다마도 있었지만 네네. 일본의 사과는 어떤 것이었냐면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 그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불법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마땅히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해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러한 식의 사과가
얼마만큼 처참히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아베 총리 시절에 경험을 했는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있었을 때 그 직후에 일본 국회의원이 최소한 피해자들한테 도의적으로 사과를 표명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베 총리가 합의 바로 이틀 뒤에 피해자들한테는 털끝만큼도 사과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피해자들한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을 주고 수모감을 남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말하는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개선하거나 답습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것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는 것이어서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기업들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만약에 공식적인 사과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 지금 뭐 추가라기보다는 개인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기존 입장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그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이 문제가 모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비록 일본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패소를 했었습니다만 일본 재판에서마저도 예를 들어서 양금당 할머니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강제연행과 불법행위, 임금 미줄급이 모두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다만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는 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 네. 다만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인정했다는 것이죠. 예. 특히나 이제 대법원 판결 당시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개인 청구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부족했던 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지 이것이 전혀 양국 간의 해석이 틀리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법부 판단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교부 쪽에서 밝히기로는 피해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거나 이런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배상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단체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9월 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까지 내려와서 일본 제철 그 이춘식 할아버지를 뵙고 또 양금덕 그 미쓰비시 근로정신자로 동원되신 할머니를 뵙고 돌아간 이후에 외교부가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 못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민훈장 받으려고 했던 것마저 방해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못 오가는 것이고 그 최소한 피해자들이 그동안 그 싸우고 인권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에 그 앞장서서 치하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다음에 외교부가 추천장을 써주지를 못할 망정 네. 그 상마저도 걷어 차면서 무슨 소통입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달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집행 사건도 결국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가지고 권리행사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사실은 정부는 외교부는 피해자들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행사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할 짓 안 할 짓 다 해가면서 이러면서 피해자들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대표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계은행이 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죠.